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노무현 재단에서 14 남북정상선언 관련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이종석, 정세현, 유시민, 문정인, 김준영 이 5분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알찬 내용을 전하셨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죠. 강릉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폭발 사고가 났다, 미사일이 떨어졌다 등등 각종 이야기들이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와 관련해선 조금 더 알아보고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가 1개월 석방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후 조국 전 장관님은 정경심 교수님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과 일상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달 후에도 검찰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목소리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하루 윤석열차 소식도 뜨거웠죠. 이 작품이 금상을 받았는데 정부에선 노골적인 정치색이다 그러면서 금상을 준 기관에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 경고를 날린 건데요. 문체부는 심사 기준,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하겠다, 후원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는데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출품자, 학교명 확산 우려까지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작품을 만든 고등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명을 그대로 드러낸 사진이 여기저기 유포된 거죠. 순수해야 할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말 꼰대식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학생들은 정치적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를 두고 조익상 만화평론가는 관에 속한 기관이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더 나아가 조치까지 취하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조용히 부천시장도 SNS를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란 거죠. 카툰 공모에 왜 풍자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뭐라고 답해야 되냐는 겁니다. 기성세대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상처받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단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타령하지 말고 그 철학과 가치를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 문화의 부흥을 이끌며 어떤 가치를 강조하셨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아무튼 결국 윤석열차 카툰을 원작자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다. 풍자도 이해 못하는, 이해하지 않으려는 정권, 평소엔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혼자만의 자유를 외쳤구나 라는 지적까지도 쏟아지고 있죠. 심지어 송석준 같은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정치 색깔 너무 드러낸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꼰대식 발상이고요.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는 없는 겁니까? 그냥 학생들은 교복 입고 머리 밀고 공부하고 뭐 그런 시대로 가자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두환 모의사형 구형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지적했죠. 만화로 풍자한 건 경고 대상이 되고 대통령한테 모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된 건 같은 잣대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SNL 나와서 했던 얘기들 참 공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국민을 속이지 않겠다며요. 정직한 대통령 되겠다며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저런 아마추어스러운 대응을 해서 천공열차라는 밈까지 탄생하고 여기저기서 풍자 작품이 더 나오고 있죠. 김은혜 날리면처럼 결국 이건 이를 또 키운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대응도 정말 형편없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안 하기로 한 건데 실컷 엄프라고 재미 다 봤다 이겁니까? 조호영 씨 같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무리하다는 표현에 과민 반응이다. 전직 대통령 특권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권 달라 이겁니까? 저런 말장난 언제까지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본격적인 국감 국면으로 들어섰는데요. 첫날부터 딴짓하고 골프 약속 잡는 의원도 있었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창양 장관의 업무 현황 보고 중 본인 스마트폰으로 골프 약속을 잡는 거죠. 이게 만약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갔을까?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 관련한 논문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수상한 논문 2건이 더 있다. 또 논문 논란이 터진 겁니다. 원 논문과 김건희 씨 논문을 비교해보면 정말 이상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까도 계속해서 터지는 양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원 논문, 그리고 표절 의혹 논문, 그리고 김건희 씨 논문 진짜 가관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MBC가 논문 검토를 의뢰한 교수 2명도 연구 부정 가능성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숫자가 저렇게 동일할 수가 있냐?
다른 분야 논문까지 완전히 베끼는 경우는 또 처음 본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씨가 당시엔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데 저런 잣대로 보면 검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교육위 국감에서도 정말 황당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는 겁니다. 줄줄이 해외로 갔다는 건데 민주당에선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국민대, 쑥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KBS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이메일 통보로 일정을 급조했다는 지적이 나온 거죠. 이몽재 국민대 총장은 7박 8일 일정으로 몽골로 떠났는데 정작 대사관 측에선 일정을 조율한 적 없다.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확인해보니 정식 공문이 아니라 오늘자로 이메일 방문 요청이 와 있었다. 코이카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서야 6일 방문을 타진하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국감 관련해서 벌써부터 많은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복잡한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